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식 명칭을 코로나19로 부르기로 했다고 하죠. 시사본부도 코로나19로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에서 추가로 39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배 이름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라고 하는데 아직 한국인 감염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죠. 일본에 있는 황현택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상황 좀 들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일본 크루즈선 내 한국인들의 건강 상태가 좀 확인이 되나요? 네, 크루즈선에는 한국인이 14명 타고 있는데요. 네. 승객 9명과 승무원 5명입니다. 제가 연결을 하기 전에 주일 한국대사관에 다시 물어봤는데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전화기를 꺼놓은 분도 계셔서 일부는 상황 파악이 쉽지 않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추가로 감염자가 39명 나왔는데 여기에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인 중에 본국 이송을 요구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런 정부 발표가 조금 전에 있기도 했습니다. 예, 이 배가 그 앞바다에 정박 중인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이 배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어제도 요코하마항에 다녀왔고 현지 분위기를 담아서 9시 뉴스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예. 특이했던 건 크루즈선 주변에 작은 배들이 노래를 틀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노래요? 네네. 일본에서는 꽤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인데 그 막게나이데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이게 절대로 지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일종의 승객들에게 보내는 응원가인 셈인 거죠. 또 승객들이 베란다에 나와서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네, 계속해서 확진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되는데 그 일본 크루즈선의 확진 환자 수는 일본의 확진 환자 수와는 분리해서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부 오늘 아침에 확진자가 39명 나왔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174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일본 전체적으로 보면 203명입니다. 이게 세 가지 종류로 분리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크루즈선에서 나온 확진자 그리고 중국 우한에서 데려온 일본인들 그리고 일본 지역사회 감염된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두를 합한 전체 감염자가 203명이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케이스를 빼면 일본 지역사회 감염자는 16명입니다. 그 이 배 안에는 총 몇 명이 지금 격리돼 있는 거예요? 배 안에는 처음에 3,71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예. 확진자가 나오면은 순차적으로 한 명 한 명 그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74명을 전체를 이송했다고 치면 아직도 배 안에는 3,500여 명이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배에서 이제 격리된 지 꽤 시일이 지금 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격리 상태가 유지되는 것인지 또 확진자가 오늘도 추가로 늘었는데 이렇게 되면 격리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감염자 10명이 처음 확인된 게 지난 5일이었는데요. 네. 그 일본 정부는 그때 곧바로 객실마다 격리 조치를 취했다. 그러니까 잠복기를 감안해서 5일부터 2주, 오는 19일까지는 선상 격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확진자가 꾸준히 나왔는데 아직도 이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배에서 내리는 시점은 다음 주 19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변수도 있는데요. 네. 만약에 승선자 전원 검사가 결정될 경우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상 대기가 좀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 제3의 장소로 사람들을 옮겨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루즈선 여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선체 그 생필품 같은 것들은 어떻게 공급되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크루즈선에 타고 있는 분들의 한 80%가 60대 이상 고령자라고 하고요. 예. 실제로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도 80%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자들입니다. 일본 정부가 의약품하고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 배 안에는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지병을 가진 노약자들이 많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제가 갔을 때도 승객들이
승객의 가족들이 직접 찾아와서 이런 물품들을 검역관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배에는 일본인만 따져보면 1,200여 명이 타고 있습니다. 나머지 2,400여 명은 일본이 아니고 다른 55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인 겁니다. 네. 이들은 일본에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렇게 선체 내에서 감염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 크루즈선 자체가 이 바이러스의 배양 접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혹시라도 그 안에서 공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곤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 쪽에서 공식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발표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어제가 돼서야 역학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어제 오후에 일본 환경감염학회 조사팀, 그러니까 전문의사와 간호사 4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선내에 들어갔습니다. 그 오늘까지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일단 발표 내용을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공기를 통한 그 감염의 경우에는 어제 한국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네. 국립중앙의료원이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한정된 공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데 아직 공기 전파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서야 그 역학조사관들이 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걸 보니까 좀 일본 내에서 좀 조치가 너무 늦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이 크루즈선 내 감염 발생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사실 일본 내에서는 처음에는 좀 잠잠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 대응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양상인데요. 예. 그 말씀하신 언론 보도도 처음에는 주로 정부 발표를 전했다가 최근에는 승객과 그 가족들의 목소리를 점차 많이 반영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일단 좁은 배에서 빨리 내리게 해서 공포감을 덜어줘야 한다. 또는 네. 하루라도 빨리 전수검사를 해서 승객들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단을 해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많은데요. 네. 근데 문제는 크루즈선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사람이 오늘까지 492명입니다. 전체 탑승자가 3,700여 명이니까 예. 13%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가 오늘 아침에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예. 지금은 하루 300건 정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1,000건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검사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한 75% 이상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걱정이 아니라 통계로도 그 사실이 확인되는데요. 예.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보면 지난 10일까지 검사한 사람이 439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135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으니까 당시 감염률을 보면 30%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10일 날 감염자가 65명이 나왔는데 이때 103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염률이 30%대에서 63%까지 치솟은 거죠. 네.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39명이 추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검사 대상이 53명입니다. 이걸 또 계산하면 감염률이 73%까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밀폐된 환경에서 2차, 3차 감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는 좀 일본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크루즈선에서도 승객들이 가장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사실 내일은 내가 감염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 같습니다. 네. 어제 제가 그 요코하마에 갔을 때도 승객들이 취재진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현수막을 여러 개 내걸어놨거든요. 물론 의약품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예. 선내에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선내에서는 NHK만 나오는데 민영 방송도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현수막들이 꽤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만큼 선내에서 정보가 충분하게 유통되고 있지 않다,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루즈선 상황은 그렇고요. 그럼 일본 지역 사회에서는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잘 통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황현택 기자가 보시기에. 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일본 내 감염자는 203명입니다. 물론 일본 정부는 여기에서 크루즈선 감염자는 제외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크루즈선의 승선자 또는 전세기로 중국 우한시에서 데려온 일본인 이 두 부류를 빼면 네. 일본 지역 사회에서 감염자는 16명이고 이 숫자가 최근 며칠 동안 계속 늘지 않고 있어서 네. 일단은 지역 사회 내에서의 집단 감염 우려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좀 통신원 바로 연결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또 황현택 기자도 좀 건강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KBS 황현택 일본 특파원 연결해서 좀 상황 알아봤습니다. 지금 나온 수치 174명의 수치도 다 모두가 검사를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현재도 검사를 안 받은 사람이 상당히 있다고 하니까 이 검사 여부에 따라서 이 인원은 계속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 지역 내 상황은 어떤지 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김민정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본의 김민정입니다. 네. 김민정 통신원은 어디에 계세요? 저는 도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쿄에 있습니다. 예. 그 전부터 일본은 마스크 쓰는 문화가 꽤 많이 퍼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일단 지금이 일본이 삼나무 꽃가루철인데요. 일본 사람의 약 40%가 이 삼나무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말 신종 코로나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깁니다. 그리고 마스크에는 거의 거부감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원래 마스크를 많이 쓰는 철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왔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더 늘면서 마스크 자체는 약간 품귀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인터넷을 보면 10배에서 어떤 사람들은 100배나 되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동네 마트를 가보면 일단 마스크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예. 다만 1인당 한 팩씩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상황은 아닌데 금액을 많이 올려서 받고 있군요.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특히나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 황현택 특파원 연결해서 이 크루즈선 상황을 좀 알아보니까 좀 이건 좀 심각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일본 내 확진 환자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국내 확진자 28명 이 중에서 이제 우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우한에서 돌아왔을 때 받은 검사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며칠이 지나서 양성으로 판정이 바뀐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편 또 지난 3일에 이 요코하마에 들어와서 아직도 요코하마 항에 정말 둥둥 떠있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승객과 승무원 39명이 확진을 받았고요. 검역을 하던 검역관도 한 명이 감염이 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승객과 승조원 3,700여 명 중에서 492명의 검사가 끝났고 174명이 확진을 받았다고 보도를 했고요.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크루즈를 포함해서 일본 국내 확진자가 총 203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WHO에서는 공식으로 일본 환자와 일본 크루즈선 네. 환자를 구분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발표를 네. 하는데 일본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일본도 이제 구분해서 발표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국내 확진자가 총 203명이다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확진 판정 받고 이제 퇴원 환자가 계속해서 좀 늘고 있거든요. 네. 일본도 그렇습니까? 네, 일본 정부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이제 10일이 지금 최신 정보인데요. 네. 우한에서 온 사람들은 아직까지 퇴원을 한 사람들이 없고 다 입원을 하고 있고요. 일본 내에서 감염이 된 사람들 중에서 9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라는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네. 우리의 경우를 보면 몇 번째 환자가 어디에서 감염이 됐고 어디로 이동을 했었던 것들을 다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방역이라든가 조심하라는 조치들이 지금 나오곤 있는데 이런 확진 환자들의 이동 동선도 그쪽에서 발표합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그런 정보들이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있고요. 예. 정부의 발표도 없고 정부의 홈페이지에도 나오지 않고 있고 단지 이 확진자가 몇 명을 만났다라는 정도의 정보만 이제 일본 정부 홈페이지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경우에는 그 우한에 있는 교민들 오늘 3차 전세기까지 포함해서 이제 세 번째로 교민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분들은 격리 상태에 있거든요. 네. 일본이 우리보다 하루인가 먼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분들은 어떻게 있어요?
지금까지 일본이 4편의 전세기를 우한에 파견을 해서 약 760여 명을 데리고 왔는데요. 네. 확진을 받으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제 확진이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시설 대기와 더불어 자택 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는 정부의 협조 중인 호텔에 머물렀는데 자택에 돌아간 사람들도 있는데 이 돌아간 사람들 중에서 처음에는 음성 판정을 받아서 집에 갔는데 집에 있다가 결국 바이러스에 걸린 것이 판명이 되면서 네. 가족들의 건강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첫 번째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의 자택 대기, 시설 대기가 이제 2주가 지나면서 이제 오늘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예. 일본 정부가 어제부터 시설 대기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제 밖에 나가야 하니까 그 전에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임시 생활 시설을 준비를 해서 그 안에서 이제 격리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자택 대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택 대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집에 가면 가족이 없는 게 불안하니까 예. 어디 시설을 제공해 달라라고 해서 호텔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자택 대기자들은 그러면 뭐 이동 같은 것들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집에 돌아갔다가 결국은 양성으로 판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어디에 갔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24시간 누군가가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가족들은 당연히 만났겠고 마트나 회사 같은 데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지금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에 대해서 일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일단은 일본은 격리가 아니라 자택 대기였기 때문에 이 자택 대기에 정말 많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자택 대기 말고 한국처럼 격리가 필요했다. 이제 와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길이 없다. 후생 노동성의 대처가 아니라다. 일본이 지금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점점 뒤처지고 있다 등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민정 통신원이 보시기에 일본 언론들의 신종 코로나 아니면 이 코로나19 관련된 보도는 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디까지 지금 일본 정부를 통제하고 있는지 만일에 통제를 하고 있다면 이게 여론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불안감 확산을 위해서인지는 정말 알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축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크루즈선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발병했기 때문에 국내 감염자 숫자에 넣지 않겠다라는 대처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TV를 보고 있어도 굉장히 그 분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뭐 감기와 비슷할 뿐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사태 자체를 너무 과장되게 보도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명칭 갖고도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뭐 우한 폐렴으로 불렀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렀다가 이제는 또 지금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이제 공식 명칭을 정했는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이제 지명은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처음부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이라고 불러왔는데 네. 현재 일본 정부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지진 나거나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을 하면 일본이 상당히 이런 재난 보도를 잘 한다는 얘기를 그동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요즘엔? 정말 지진이 많고 지진이 일어나면 이제 사상자가 뭐 수천 명의 사상자로 나오고 굉장히 엄청나기 때문에 네. 그런 시기와 사실 비교를 해보면 이번은 전반적으로 정부도 언론도 시민들도 좀 차분한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차라리 도쿄에 눈이 온다 이런 도쿄에 눈이 잘 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런 눈이 온다라는 보도보다 코로나 보도가 저는 좀 더 못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정보가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 뭐 다들 직장에도 가야 하고 학교에도 가야 해서인지 일단은 차분한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통제된 보도가 어떤 불안감을 증식시키지 않는다라는 약간의 장점일지도 모르게 그런 점도 낳고 있습니다. 다만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굉장히 일본의 보도들은 무척 답답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김민정 통신원 연결해서 일본 상황 좀 살펴봤습니다.